최진석 오부작의 두 번째 시간, 최진석의 대한민국 일기를 다루는 자한 녀석들 후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반은 이제 찬반 토론의 시간인데, 이 찬반 토론은 우영님과 제가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서로 주장과 근거를 두고 겨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후반에 다룰 그 주제는 뭐죠, 우영님? 주제는, 국가의 발전보다 인류의 발전을 생각하는 꿈이 더 음, 크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찬성을 했고, 상도님은 반대를 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바로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영님은 왜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꿈보다 인류의 발전을 위하는 꿈이 더 크다고 생각하셨나요? 일단 질문을 난 이유는 이 책에서 국가를 정의할 때, 한 작가님의 어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가님께서는 이 국가를 정의할 때 어떤 국방과 조세를 이유로 예로 들었는데 이 그 우리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보호막이 되는 어떤 국방과 조세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부분을 봤을 때가 그 범위가 국가라고 보셨고 또 개인의 세계가 가장 넓게 확장된 공적 영역이 국가라고 하면서 개인 자신의 사고나 가치 혹은 역할의 영역은 자신의 주관의 뜻대로 5대양 6대주나 우주까지 확장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제약을 공유하면서 보호받는 권리를 주장하는 공적인 영역으로는 국가가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미래에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어떤 한 번에 이동하는 거리가 짧을 때 그리고 통신이 발전하기 전 시대에는 국가보다도 더 작은 개념의 공동체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부족 사회였던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었는데 점점 우리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고 더 먼 거리까지 통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국가라는 개념이 어떤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에는 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거리가 더 길어지고, 그리고 더 한 번에 통치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멀어진다면, 이 국가라는 개념이 점점 허물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내 국가라는 개념, 지금의 국가라는 개념은 나중에 그 인류 전체라는 범위보다 작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국가의 발전보다 인류의 발전을 생각하는 그런 꿈이 그 개념이 이 지금의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명제에 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최진석 작가님이 어, 공적 영역, 그러니까 나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큰 넓은 공적 영역이 국가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인용구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52페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52페이지라는 사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류의 발전보다 국가의 발전을 더 생각하는 게 더 큰 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는 국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는 더 큰, 그 경계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행성을 기준으로 서로의 공적 영역이 결정될 수도 있고, 뭐 은하를 기준으로도 넓어질 수도 있겠죠. 뭐 지금으로서 좀 더 현실적인 안을 생각한다면 인류가 넓은 공적 영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지금의 그 세계 정세를 결정하는 의사 집단의 가장 큰 단위 자체가 국가고, 그 국가들은 각 국가의 부국 강병을 기준으로 서로에 대한 배타적인 어, 이익 싸움을 하는 형태의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은 더 넓어질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인섭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를 살고 있냐. 두 번째는 언제를 살고 있냐. 세 번째는 누구랑 살고 있냐.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인 언제를 살고 있냐라고 했을 때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의 국제 질서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질과 양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현재 가장 넓은 공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지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더 지적인 판단의 바탕으로 한 꿈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 크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이 어떤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꾼 꿈이 국가적인 발전을 이루기 더 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의 공적인 영역이 전 인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이 이득을 되는 일을 해야 내 삶의 질과양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꾸는 꿈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라야지만 이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어떤 옛날에 우리가 부족 사회 중심이었을 때 그 부족 사회를 어떤 더 나은 부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한 구성원의 꿈보다 이 전체의 어떤 이 국가 그때의 부족보다 큰 개념을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더 나은 시대로 인도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인류 발전을 생각하는 꿈이 국가 발전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약간 놓쳤는데, 부족 사회에서의 인류가 부족을 발전시켰던 동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때의 부족 사회가 지금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부족 이후에 국가가 만들어진 게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인류 전체라고 본다면은, 그때 부족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 부족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꿨던 꿈보다 그 부족 사회 구성원이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더 큰 개념의 어떤 꿈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이 국가라는 시대로 이끌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물론 지금의 어떤 이 공적 영역과 우리의 개인의 삶의 질과양이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동체는 국가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꿔야 하는 꿈은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 어떤 꿈을 가져야 어떤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음. 이게 이런 꿈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맞는지를 한번 질문을 드리면, 네, 예전에는 굉장히 좁은, 어, 사회를 이루고 살았죠, 인류가. 그걸 맞습니다. 이제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근데 이 부족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사회가 도래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국가라고 한다면, 이 부족에서 국가로 넘어올 수 있었던 거는 국가라는 어떤 개념을 향한 인간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영역이 넓어지고 더 문명의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국가에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인식 세계를 확장시켜서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그 문명 발전을 생각을 해야 더 우리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진짜 저의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딱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정확합니다. 그래요? 아,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오히려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부족을 국가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부족은 좀 작은 것 같아. 국가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로 넘어갔을까? 아니면 일단 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땅을 넓히고 수렵을 하고 채취를 하다가 다른 부족이랑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걸 또 이기고 하면서 점점 부족이 커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음, 부족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기존의 부족 문법으로는 유지가 안 되더라. 음,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들여온 문법이 이제 국가라는 새로운 문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부족을 위했더니 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족 사회를 이루었던 인간들은 국가를 위할 수가 없었다. 왜냐면 그때는 국가가 없었으니까. 음, 예, 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같은 패턴으로 국가를 계속 위하다 보면 점점 이 국가의 경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미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국가들의 연합을 만들기도 하고 서로의 음, 상호 이익을 꾀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문법에 충실한 상태에서 이익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이 인류라는 우리가 되게 굉장히 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류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다. 예를 들어서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면 무엇이 인류의 발전인가?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음, 네, 어떤 사람은 지구의 기후 온난화를 막는 게 인류의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난화는 못 막으니까 화성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인류의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인류라는 개체 자체, 그러니까 인류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인류의 이익과 손해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이게 어려워지면 사실은 인간은 그것을 추구할 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반면에 국가는 좀 명확한 편이다. 음, 기준이 부국강병이니까. 물론 이것도 최인석 작가님의 최인석의 대한민국 일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더 강한 병, 더 강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더 강한 국가다라는 하나의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저는 사실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꿈이 더 명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형태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모호한 꿈보다는 분명한 꿈이 전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상도님의 말씀 들으면서 좀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인류보다는 국가가 더 명확하다, 국가를 발전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추구하기가 쉽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국가보다는 자신의 개인으로, 아니면 자신의 가정으로, 자신의 개인으로 더 작게 들어가면은 더 추구하기 쉽고, 더 명확하게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것은 개인으로 어떤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것인데, 근데 꿈을 그냥 범위를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인류가 더 큰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인류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인간이 추구하기 쉽다. 그러면은 내 도시, 내 가정이 되면 더 명확해지고 더 꿈꾸기 쉬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즐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전에 우리의 맨 앞에서 나눴던 얘기를 한번 정리정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더 큰 꿈이 뭐냐. 네, 그렇게 되면 우주를 위한 게 더 큰 꿈 아니냐. 지구보다 우주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우주가 더 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 큰 꿈과 작은 꿈을 지금 여기서 한번 정리정돈을 하자면, 음, 아, 쉽지 않네요. 네. 제 생각에는 네네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공적인 영역을 어디로 볼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우주를 우리가 공적인 영역으로 보진 않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류가 공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꿈이 더 크다고 말하는 거고, 상도님께서는 공적인 영역이 국가가 지금 최대 한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영님 말씀은 이 한상도는
인간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바운더리는 국가고, 우영님 말씀으로는 아니다, 인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영역이라는 게 이제 아까 이 최신섭 작가님의 이 말을 빌리자면 법적인 제약을 공유하면서 보호를 받고 권리를 주장하는 공적인 영역으로는 국가가 가장 크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국가가 아니다, 인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제 상무님께서는 국가다라고 말하는 게 음, 아닐까요? 아, 그럴 수 있다고도 보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영님이 그런 의도로 인류를 향한 꿈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네. 왜냐면 인류는 법으로 보호되는 그 개념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 아젠다를 우리가 좀, 논제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국가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보다 인류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면 우영님은 네. 동의하실까요? 여전히 거기에도 찬성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어, 그 이익이라는 게 이 개인의 삶의 질과 양에 대한 부분일까요? 예, 예. 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국가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보다 인류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 나한테 더 이익이다. 네, 라고 했을 때 우영님은 동의를 하시는 거고 저는 반대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우영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왜냐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인류는 모호하다. 국가가 훨씬 구체적이니까,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영님이, 아니, 그렇게 따지면 국가보다는 도시가 더 작고, 도시보다는 내 아파트가 더 작고, 뭐, 내 가족이 더 작고, 내가 더 작으니까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을까요? 네, 사실 저는 오히려 그 질문에 매우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음, 사실은 이 모든 질문의 시작은 어느 게 나한테 더 이익이냐로 전 귀결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우리의 논제 자체가 국가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보다 인류의 발전을 생각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이익을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내 이익만 따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최인석의 대한민국 읽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너 그 대한민국 가라앉는 거 보고 있으면 네 손해야 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 이해를 했고 야 너 이익 보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볼 건데 너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보자. 왜냐면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음, 라고 이 생각을 해서 일단 어, 우영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 개인의 이익이 더 나은 거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네, 무조건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최인석의 대한민국 읽기에서 지적한 대한민국의 한계나 문제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 배는 대한민국 호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대한민국 호라는 배 안에서 뭐 내가 1등 칸을 타든 3등 칸을 타든 어차피 가라앉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그 배에 새는 물 새는 구멍부터 막자. 그래야 너한테 이익이야. 라고 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네. 이제 제 생각이 바뀐 것이 어, 상도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내 이익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너무 약간 이 논제를 미래로 생각한 것 같아요. 미래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논제가 맞으려면 미래에는 이 국가의 발전보다 인류의 발전을 생각하는 꿈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떤 저의 생각이고 저의 어떤 원래의 어떤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삶의 질과양을 증가시키는 이익을 생각했을 때는 이 국가라는 개념이 가라앉았을 때 어떤 손해가 더 크게 다가올 거라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듭니다. 오, 굉장히 또 잘 정리가 됐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국가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네, 라고 또 우영님은 생각을 하시되 네, 진짜 생각했던 거는 미래에는 인류의 네, 발전을 생각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될 수도 있다로 끝나는 문장은 논제에는 부적합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석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그 후반부에 우리가 논제로서 잡았던 국가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 인류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다라는 논제에 대해서는 뭐 토론을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논제를 고르기까지 또 여러 가지 논제 후보들을 뽑아서 이런저런 논의를 먼저 해봤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혹시 그런 다른 논제들이나 혹시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해보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음, 이제 저는 그 상도님이 만들어주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무학자보다 더 지적이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지식을 많이 쌓는 사람이 더 지적이진 않다. 그리고 이 배준석 작가님께서는 곰곰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상도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더 지적인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우리 사회에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분명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장작은 많겠지만 그것을 태워야 불이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은 어쨌든 지식을 쌓는 일도 물론 경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지식을 쌓는 일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도님의 생각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18개의 논제를 만들어서 어떤 거를 가지고 토론을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 하나의 논제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은 무학자보다 더 지적이다. 라는 논제를 만들었었죠.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이 같았기 때문에 토론을 하진 않았는데,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을 그저 쌓기만 했다고 해서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장작도 태워야 뭐 불이 붙어서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최진석 작가님의 책을 읽고 그리고 이 작가님이 만든 기본학교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그 집 수리할 때 공구를 사잖아요. 공구통 같은 거 사가지고 막 전동 드라이브 이런 거 세팅을 다 해놓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좋은 거 세트 사나 봐야 내가 집을 고칠 생각이 없으면 돈 낭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도구를 손에 쥐고 집에 물이 새는지, 불이 꺼졌는지, 뭐 벌레가 들어오는지를 포착해서, 이거 해결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주체력, 주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음, 생각을 혼자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우영님께서는 장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런 도구들이 그저 그 도구들 그냥 쌓아놓기만 해서 전혀 쓸모가 생기지 않더라. 특히 인간이 지식을 쌓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걸 쓰려고 하는 그 개인의 주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지식을 쌓기만 하는 건 저는 국가적으로 매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음, 개인에게도 매우 큰 손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모두 만약에 기본학교 졸업생은 선도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야 한다라는 명제에 동의를 한다면 상도님께서는 이 몸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또 기본학교 졸업생은 선도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야 된다라는 좀 되게 도발적인 논제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이 밖으로 공론화를 할 생각은 없긴 했는데, 이거 그냥, 우리끼리 그냥 낄낄대면서 얘기하려고 그냥 썼던 거긴 한데, 말씀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이게 사실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의 존재,
목적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사실은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에 이미 나오잖아요. 새말새몸짓 운동을 해야 한다고. 네. 그리고 사실 기본학교는 그 사단법인 새말새몸짓의 지원을 받아서 정말 감사한 후원자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학교이고 그 학생들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최석 작가님이 함정에 걸려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음. 네,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었음을 차리게 되면 그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는 분들이 기본학교에 많이 모인다고 생각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그리고 사실 은혜를 갚기 위해 갚는다기보다는 그게 저한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내가 진짜 내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이게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드는 과업에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몸을 바쳐야 한다라는 표현은 그냥 제가 좀 약간 그 중2병 걸린 마음으로 썼던 것이지. 네. 더 정확한 표현은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저는 뭐 두 가지 다 동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상도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최진석이 대한민국 읽기에 보면은 그 그 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을 때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했을 때 염치를 알고 다음에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나오는데 혹시 상도님께서는 이 실제 살아가시면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안 하고 계시나요? 저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하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려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누가 이렇게 옷 입고 왔는데 안 이쁘네 이럴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사실 이 최진석의 대한민국의 읽기에 쓰여 있는 이제 거짓말 안 하면 된다라는 논제의 핵심은 염치를 알아야 된다가 전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친구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데 너 이쁘다라고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정치인이 되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정치는 여기서도 언급되지만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네. 사람들에게 어떠어떠한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보니까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인식하고 자신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걸 이행하지 못했네? 부끄럽다. 적어도 이 기본적인 도식이 운영되는 내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을 막 남발하고 당선됐으니까 난 땡이야 하는 그런 염치 없는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저는 작가님도 거짓말 종종 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듣다 보니까 저희 시간이 끝나가지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 뭐 약간 이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와의 관계를 위해서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개인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또 공동체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와의 관계가 훼손되었을 때 나의 이익에게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너 오늘 예쁘다 뭐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게 만약에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공동체에 어떤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는다던가 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네. 이게 내가 정치인으로서 말하는 것이냐 친구로서 말하는 것이냐 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정치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뱉은 직업적 그 소명 의식에 바탕한 말이니까. 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어떤 오판으로 인해서 거짓말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러면 자기가 절절하게 반성을 할 것이고 거기에 음,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더 다음을 또 도약하는 정치인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 문제는 자기가 네.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내면을 가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다고 저는 절대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인격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또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군요. 좋습니다. 저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일단은 이렇게 또 즐거운 최진석 오부작의 두 번째 시간,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를 두고 오늘의 이번 에피소드 장한 녀석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상무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